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한 퇴진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이시바 퇴진론을 중심으로 일본 정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에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민당 내에서 그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오늘이죠. 이 자민당의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의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린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번 간담회 자민당 집행부가 그 내부 불만을 좀 달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자리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NHK 뉴스를 보니까 예.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아. 하고 이시바 총리가 직접 이제 참석을 해서 최근에 미국과 합의했던 그 관세 협상 결과 설명을 하고 예. 또 이런 이제 국내적으로 중요한 여러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것으로 지금 예, 보도가 예. 됐습니다. 네. 근데 당내에서는 이 자리를 좀 총회로 격상시켜서 뭔가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총회의 성격으로 격상될지는 조금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총회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결권을 갖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예, 있다고 예, 예.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당내 분위기하고는 달리 여론은 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어제 보도가 된 아사히 신문 보니까 이시바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요? 하는 의견이 더 높았고 그래요. 심지어 자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70%가 퇴임할 필요 없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일반 여론과 자민당 내의 책임론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그러네요.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시각각 또 변하는 게 또 여론이니까요. 맞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간담회에서 총회로 이제 격상이 되면 여기서는 뭐 총리 선출 같은 좀 꽤 민감한 이런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바로 적도 있나요? 선출이 되는 거는 아니고 네네. 선출과 관련된 여러 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2020년 9월 1일에 자민당 양원 의원 총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네네. 생각이 기억나시겠지만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예. 나 건강이 너무 나빠서 더 이상 임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네. 사퇴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었고 그럼 다음 이 총재 및 총리는 어떻게 뽑느냐라고 하는 방식을 결정한 자리가 됐는데 네. 이번 간담회가 그런 정도까지 까지는 이어질지는 좀 모르겠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너무 앞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총재를 뽑는다 하면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그 2020년 상황을 좀 다시 보면은 네. 아베 총리 당시 총리가 퇴진 의사 공식 발표한 다음에 나흘 만에 이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출 방법에 대해서 새로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네. 그로부터 13일 뒤인 9월 14일에 그 총재 선출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시바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입장을 고수하고 예. 있잖아요. 네. 오늘 간담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죠. 의원들을 예. 설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예. 8월 15일 종전 80주년인데 이때나 또 다음 달에 열리는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아프리카 개발 회의를 이 총리가 주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요한 외교 관련 의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네. 된다면은 9월 중에 총재 선거를 치르는 것이 조금 지금으로 봐서는 좀 유력한 것 같고요. 예. 총재 선거 한 다음에 다시 의원들이 모여서 총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출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10월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야당의 이시바 내각 불신임 투표 움직임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 작년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도 그렇고 지난 20일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도 네.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야당이 이시바 총리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내각 불신임 아닙니다. 네네. 사실 그 참의원 선거 이전에도 불신임안을 낼 거다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중요한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그 관세 협상도 아직 마무리 네. 안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보자. 그래서 그때는 유예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관세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국민민주당이라고 야당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 참의원 선거 때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국민민주당 당대표가 네. 어제 일요일이죠. 아침에 후지 TV의 시사 토론 프로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완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면은 야당들이 모여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해산 아니면 내각 총사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은 과연 자민공명당이 제일 뭐 그 여소야대 국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이시바 총리로서는 참 사면초가 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새로운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면 유력한 후보들은 어떤 인물들일까요? 작년 가을에 그 예. 새 총재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후보가 8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시바도 그중에 한 명이었죠. 네. 이시바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이 유력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 언론들은 모두 네. 그 포스트 이시바 후보들 중에서 예.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정보장상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양강구도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카이치 사나의 여성분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만약에 당 총재가 된다면은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여자 아베. 라고 보여집니다. 아베 전 총리하고 뭐 정치적, 경제적, 역사관 다 동일하다라고 보이고 자민당 내에서 가장 우파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매년 2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요. 네.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하고 뭐 경제관, 외교 안보관, 또 평화헌법 개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주 강경합니다. 네. 약간 걱정이 되네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 후보로 거론됐던 고이즈미 신지로 이분은 그 사실 저희 그 우리 인터넷상에서도 네. 많은 젊은 맞아요. 친구들이 맞아요. 밈이나 뭐 이런 걸 네. 통해서 이슈가 됐던 분인데 어떤 분이에요? 그 고이즈미 전 총리의 이제 아들이죠. 네.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상인데 인기는 좋은 편입니다. 일본 내에서도요? 일본 내에서 좋게가 폈고 좀 젊은 소장파죠. 네네. 그래엠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사나이. 다카이치 사나이에 네네. 비해서는 좀 약한가요? 약하다, 좀 경험 부족이다 이런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좀 전에 그 다카이치 사나이 의원이 아주 강한 우익 성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그 참정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극우 성향 정당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이유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좀 상당히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참정당의 돌풍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우 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참정당은 비교적 신생 정당이에요. 네. 2020년에 이제 창당을 했으니까 이제 5년 정도 됐죠. 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 장기화한 경기 침체, 고물가, 그다음에 또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파고들면서 아주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 참의원에서 의석이 2석이었는데 15석으로 늘었으니까 좀 많이 정말 진짜 늘었고요. 네.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주요 법안을 발의할 이런 그 의석수를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네. 발언권도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성향상으로 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으로 분류를 할 것 같아요. 독일에서 지금 급부상하고 이제는 뭐 양대 기성 정당인 기민 기사당을 뭐 이렇게 위협할 정도의 그 정당이 됐죠. 그 독일을 위한 대한당과 비슷한 성향이기도 하고 네. 또 그런 루트로 지금 일본에서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 대표는 올해 48살이에요. 젊네요. 가미야 예. 소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젊은 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 교과서 교사 아까 선생님 출신입니다.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모임 이런 거에서도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시각이 상당히 우파입니다. 또 참의원 선거 유세 때 제일 한국인 또 조선인이라고 하죠. 조선인을 멸시하는 용어를 써서 좀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뭐 나중에 본인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수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음모론을 결합한 일본 퍼스트라고 하는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주요 어떤 지지층을 보면은 일본 거품 경제 붕괴 이후에 소외감을 느낀 약간 젊은 세대, 비정규직 또서 일하는 사람들, 프리터라고 하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 이런 층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민당에서도 자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민당의 어떤 지지층 표도 상당히 많이 끌어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 우파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급격히 지금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어제 보도한 걸 제가 보니까 뭐 선거 끝난 지 지금 일주일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참정당이 이렇게 급성장한 이유를 이제 분석하면서 여러 지지자들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터뷰한 사람들에 보면은 참정당 때문에 일본이 워낙 젊은이들이 정치 여기로 무관심하잖아요. 근데 참정당 때문에 이번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또 이 참정당이 주장하는 일본 퍼스트가 너무 매력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사히신문이 분석하기로는 이 일본 퍼스트라고 하는 거가 뭐 마음을 끌어당기기는 하지만 또 사실 구체적인 거가 없고 어떻게 뭉뚱그린 말인데 마치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마가 지지점요. 그런데 이게 아주 뭐 약간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뭐 하여튼 일본이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파고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아까 그 다카이치 사나에가 가장 유력하지만 또 한 분 나온 그 고이즈미 신지로. 그분이 총재가 되면은 일본 유신회가 정권에 참여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 유신회가 지금 나온 거를 보면은 뭐 지금 자민 공명 연립 정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회 참의원과 중의원선 다 이제 여소야대 상황인데 이걸 이제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신회가 참여할 수도 있다. 연립 정부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신회가 참여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시바 총리가 좀 불안정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그리고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가 당 총재로 이제 당선이 되면은 그러면은 유신회가 참여할 수 연립 정부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당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여대 야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새 총리로서는 전국을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유신회 전체가 성향이 좀 중도파, 중도 보수파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민당 새 총리가 극우 성향, 뭐 강경한 극우 성향이다라고 하면은 뭐 연립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고 고이즈미 신지로가 될 경우에만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지만 뭐 참정당이 이제 신진 정당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고 또 만약에 새 총리가 들어선다 하면은 또 보수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문제가 이제 지금 우리로서는 가장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한일 관계가 급냉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제 자리를 지키려고 여러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시바 총리가 사실은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매우 인기가 높은 정치인입니다. 네네. 총리가 되기 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1위였거든요. 근데 자민당 내에서는 좀 그러니까요. 권력 기반이 네네, 조금 약하네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네네.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를 퇴진시키려고 하는 여러 이 움직임들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데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굉장히 강성 우파 성향이기 네, 아까 때문에 들어보니까 막 무섭던데. 그렇게 되면은 어떡할까요? 우리나라의 예. 관계는 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예.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러니까요. 구조물을 예, 더 예. 만들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네. 거 보면은 충돌이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인지 지난 25일에 일본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 총리 관저 앞에서 그 이시바 총리 퇴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시위가 열렸는데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제가 영상도 봤는데 뭐 이시바 힘내라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였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사실 여러 정당을 성향은 정저 뭐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일본 사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극우화된다라고 하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네. 이시바를 지지하는 여러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뭐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 사회가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만 이제 한미일 안보 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차기 정부도 뭐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부도 이제 뭐 일본과의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네. 있는데 이 한미일 안보 체계의 이 틀 안에서 한일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가져가려는 노력이 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기대는 해봅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이네요. 네.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일본 정계 안팎의 극우화 움직임에 대해서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버트 바카락의 I Never Fall in Love Again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